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기 강서예요. 방화동 그 빌라 좀 물어보려고요. 네, 빌라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 강서구 방화동 645-50번지 네. 아마레빌요. 네.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전세 줬어요. 임대. 전세로 임대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다른 집도 한 채, 또 실거주 집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 목적으로 강서구 방화동의 아마레빌 645에 50번지 아파트, 빌라를 좀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전세 주신 상황인데 이걸 좀 계속 운영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팬입니다. 네, 수고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방화동에 지금 말씀해 주신 번지를 제가 지금 검색을 일단 해봤고요. 네네. 그러면 이거 구입한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1년 넘었어요. 1년 정도 1년 전에 구입하셨고. 네. 구입 당시에는 이건 뭐 새 거였어요? 예, 바로 임대 전세 줬어요. 신규 주택, 신축 주택을 네, 구입하. 신규. 네, 네. 네. 현재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이 한 1,500 정도? 1,500 정도. 예, 예. 자, 일단 소형 주택을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소형 주택을 투자하시면서 12평 반 정도. 네, 신축을 선택하셨고 투자금을 네. 조금 들어가신 건 잘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도 하신 거예요? 예, 안 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안 하셨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보유주택도 또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이것까지 합하면 몇 주택이세요? 2주택이에요. 2주택이세요? 그럼 예. 조금 왜 여쭤본 거냐면 예, 조금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까를 제가 지금 판단해 보려고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왜냐면 방화동이라는 곳을 선택은 잘 하셨는데 네네. 소형주택을 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왜냐하면 역하구의 접근성이 약간 조금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가 않아서 걸으니까 한 5분 정도 되대요. 그랬어요? 5분 정도 갈 수 있어요? 예, 예. 공항시장에서 네, 그리고 5분, 그 김포공항에서 7분. 예, 지역적으로도 예.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나와서 붙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곡지구라는 큰 그 기업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마곡 도시의 기업 도시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방화는 좀 좌측에 서쪽에 속하는 거고 가양동, 등촌동, 목동은 좀 우측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데 이 선호도가 우측 지역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예. 이거 일단 신축 투자금도 낮고 소액 투자를 했고 예. 전체적으로 역학의 접근성이 조금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당장 한 입주한 지 한 5년 이내에는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거예요. 예예. 그러면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지금 안 해놓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신축을 유지해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5년 정도의 기간 내에 우리가 한번 처분을 하고 네네. 이 처분을 하면은 아무래도 투자금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이 조금 높아진 금액을 가지고 네네. 너무 이제 바깥쪽으로 빠지지 말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투자처를 좀 바꿔보시자고요. 네네네네. 네, 투자의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위치가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새 거여서 임대료가 막 올라갈 때 처분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내년 정도 팔으려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 정도에서 내년에 처분하면 1,500만 원 투자금에다가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익 얻으시면 한 3,000만 원 정도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자금이면 영등포권도 투자가 가능하신 거니까 예, 이렇게 예. 한번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시자고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건 있어요. 네네. 수서의 신동아파트. 수서의 신동아요? 예예. 신동아파트 투자 매수 시점하고요. 앞으로 전망. 수서 신동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서는 수서 역세권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수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나면 예. 수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어디가 이제 움직일 거냐면 예. 그 수서 역세권 위에 있는 기존의 수서 신동아나 수서 동익 삼성 앞에 있는 삼익이라든가 한아름 아파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 움직일 거냐면 이 수서 역세권 개발이 이게 먼저 개발되고 이게 1차로 예.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때 여기에 대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개발안이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보면 수서역 앞에 보면 여기 공영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예. 이 주차장 부지도 지금 개발을 할까 어쩔까 자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예예.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내가 접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반드시 여기를 구입하기 전에 뭐하고 또 검토를 해봐야 되냐면 어차피 내가 시간이 10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서신동화를 매입가 대비 임대를 놓고 구입하려면 뭐 지금 기준으로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자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이 재건축까지 보려고. 예, 이 똑같은 5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10년이란 시간을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예. 예를 들어서 5년, 10년 뒤에 재건축이 실제로 가능한 단지가 분명히 또 생길 거란 말이죠. 예. 그거랑 그런 단지들의 몇 곳과는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수서신동화 좋은데 어차피 내가 10년이라는 장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비교 대상 검토, 특히나 10년 뒤에 확실한 개발 가치를 지닌 것과 꼭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자라는 걸로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장기로 봐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보셨던 아파트는 좀 장기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한 또 다른 아파트들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투자 계획들 시기별로 나눠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영등포 당산 일가에 네. 186-73번지. 네,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근데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네, 이걸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세대니까 그냥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월세를 좀 받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이제 지금 아직 지어지지가 않는 상태예요. 아직 지어지지 않고 분양 네. 상태로.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영등포 당산 일동의 이 다세대 주택 186에 73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지금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바로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지금 검색을 좀 했고요. 네. 아직 지어지진 않았어요. 네. 이제 지을 거를 지금 그러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네네. 일단 입지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영등포라는 특징을 볼게요. 영등포라는 곳의 특징이 네. 서울의 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그 개발 정책이 있어요. 네. 여기서 영등포는 서울의 3도시문 중에 한 곳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개발 정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한 개발 정책이 있는데 네. 중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도 있어요. 네. 그럼 영등포는 3도심이라는 하나의 큰 개발 축, 그리고 중공업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두 번의 개발 축, 즉 개발 정책이 두 개의 정책을 동시에 지금 적용받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곳보다 미래 가치가 월등히 좋아지는 곳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영등포를 분석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등포를 봤을 때 영등포 하면 어디가 먼저 막 움직였어요? 당산역 일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당산역 일대에 이 중공업 지역이 지금 예전에 중공업 지역 그 낡은 공장들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식산업센터 그 상업 지역 들어오고 업무 지역도 들어오고 주거 지역도 들어오는 복합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냐면 영등포 구청역에서 영등포 시장역 있죠.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막 바뀌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지금 원동력이 어디였냐면 영등포 뉴타운 있죠. 네. 영등포 뉴타운이 개발이 진행되고 입주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이 아파트가 지금 고가의 주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10억 원이 넘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1-4구역이 입주한 이후에 이 뉴타운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당산역은 이제 완성도를 이루는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주거타 복합 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이제 고급 주거지로 바뀌는 곳은 영등포 시장역 일대고 여기를 서포터해주는 곳으로 바뀌는 곳이 영등포 구청역, 그러니까 영등포 시장에서 영등포 구청역 방향, 당산역에서 영등포 구청역 방향으로 나오는 이 삼각벨트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삼각 벨트 내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이 사이의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시면 지금 당장의 어떤 큰 이익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 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금 구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의 큰 개발 두 개 개발 정책 트렌드를 따라갔다라는 첫 번째 점.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차츰차츰 변화하고 있는, 특히나 기존에 조금 노후된, 조금 낙후된 이런 이미지가 깔끔하고 세련된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시장 이 지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요. 예.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지혜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분명히 투자를 하신 거니까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 혜택도 충분히 보시면서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역 투자하셨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임대사업자도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로 열려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요. 네. 천호 일동에 278번지 동아 하이빌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예, 2002년에 구입해서 지금 이 진지는 17년 됐는데요. 네. 예, 저희는 15년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매도를 하면 어디로 가야지 될지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278번지에 있는 동아 하이빌 아파트에 네네. 지금 15년간 2000년대부터 거주를 하셔서 좀 오래 거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네. 이사를 좀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한번 네네. 이 지역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아 하이빌 아파트라고 하신 거죠? 네네. 네, 여기 지금 오랜 시간 거주를 하셨는데, 거의 입주 당시부터 거주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네, 2년 세를 줬다가요. 네. 들어왔어요. 예.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제 천호동이나 길동,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명일동이나 이런 데 사실 아파트 거주 조건을 좀 잘 갖춘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규모가 조금 작고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이런 단지들의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낮기는 해요. 그죠? 네네. 그래서 또 입주한 지 벌써 한 15년 이상, 18년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는 네. 갈아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 단지가 뭐 특별하게 재건축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건을 갖춘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갈아타시면 좋겠고, 네. 이왕 갈아타시는 거, 조금 전체 이거를 보유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갈아타실 때는 어디 뭐 특별히 고민해 보신 곳이 있으세요? 저희가 돈이 뭐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암사동이나 둔천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암사동이나 둔촌동? 네. 네네. 가용 자금이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지금 한 8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8억 5천 정도요? 네네. 제 생각은요, 그 정도 자금이시면은요, 네. 암사동을 굳이 가시는 것보다는 네네. 이쪽에 명일동 있잖아요. 예. 명일동에 보면 명일, 주공, 우성, 한양, 신동아 이렇게 고덕역세권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한영고등학교 주변에 이 지역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 여기가 이제 9호선 3단계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9호선 4단계가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럼 9호선 4단계라는 호재도 있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고덕 저층 단지들이 이제 내년부터 막 가서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다 입주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원래 고덕지구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곳이. 네. 이곳이 이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실거주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흐른 시간 있을 때 내 아파트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면 다른 어떤 곳보다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 내에서 개발이 호재, 이건 두 가지 호재예요. 9호선이라는 지하철 교통 호재,
그리고 네. 그 재건축이라는 개발 호재, 또 지역적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보면 고덕 상업 업무지구가 있어요. 네네. 여기 그 토지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기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도 갖추는 곳으로 바뀌는 곳이고, 또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학군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조건으로 가서 이주를 해서 거주를 하시다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예. 지금쯤 처분하고 이쪽으로 좀 네.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그 판단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셨던 이사 지역 말고 명일동의 고덕 역세권에 몇 개 아파트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그쪽으로 또 가셔서 한번 현장 상황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방송 보시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57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1억 원 이내의 소액으로 갭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동과 마곡지구 그리고 서초동 지역 중에서 향후 전망이 밝은 곳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라고 3개의 지역을 콕 찍어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세 개의 지역 모두 미래 전망이 좋습니다. 즉 가치 상승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곳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서초는 강남이라는 도심이죠.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는 광역 거점이죠. 서울의 광역 거점이죠. 또 목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역 거점입니다. 즉 도심과 광역 거점과 지역 거점을 지금 모두 다 보신 거거든요. 이 거점은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만큼 그 규모라든가 투자 수익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도심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도심, 광역 거점, 지역 거점. 그래서 내려갈수록 지역 거점이 내려갈수록 거점이 작아질수록 투자금도 또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1억 원 정도의 갭 투자를 하겠다. 이미 방향은 확실하게 정하셨고 목적도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되 2억 정도의 자금이면 도심도 얼마든지 서초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초를 접근하고 남는 잉여 자금을 가지고 광역 거점을 들어갈 수 있는지 지역 거점을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선택을 두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로 지금 현 기준 상태로는 또 다른 도심이 영등포까지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 금액으로 한 곳 말고 최소한 2곳 이상 접근 가능하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고 접근을 하신다면 소액 투자의 정말 장점인 소액 투자의 최대의 장점인 분산 투자를 활용한 세테크까지 가능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분산 투자를 권해드렸습니다. 한 지역이 아닌 도심 지역, 서초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등포까지 하나 더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분산 투자로 방향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또 전화로 연락 주신 분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마포구 망원동에 네. 예, 망원 휴먼빌 25평짜리하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림 루미아트 32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전망하고 특히 우림 루미아트가 12월 달에 이제 전세가 만료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매도를 해야 될지 전세를 계속 연장해야 될지 네. 그거를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상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개의 아파트를 말씀하셨어요. 마포구 망원동의 망원 휴먼빌 아파트 25평형 그리고 예. 그 근처에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 예, 이렇게 예. 2개를 주셨는데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는 이제 올 12월에 전세가 만료가 된다라는 정보까지 네. 주셨습니다. 자, 매도해야 할지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보니까 지금 비슷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2주택 아파트가 계시고 둘 다 지금 임대를 놓으신 거예요? 예,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주주택은 따로 계시고요. 예. 그럼 현재 그러면 다주택자시네요, 이미? 예. 혹시 명의도 그러면 다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는 데는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두 채는 다 제 명의로 돼 있고요. 아, 일단 2주택자시네요, 그러면? 예. 뭐 사업자 등록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그런 건 아직 안 했어요. 구입한 시기 대비 그래도 가격은 조금 올랐을 거는 같아요, 그죠? 예, 망원 휴먼빌이 2016년 12월 달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망원동의 이 지역이 사실은
네. 아파트 주거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이 주택가 밀집 지역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이면서 이런 중소규모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마포구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낮은 주거비로 아파트를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아파트지만은 가격이 잔잔하게 올라가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제 판단이 이래요. 잔잔하게 올라가는 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파트를 보유하기 시작한 보유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처음에 구입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해서 일정한 기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최소한 5년을 기간을 볼 수가 있겠고 10년의 네. 기간을 볼 수 있겠는데 이왕이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10년이라는 기간까지 내가 봤다라면 이때 즉 보유해서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이런 중소규모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간 거는 분명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예. 그 원인이 시장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이럴 때 예. 우리가 갈아타는 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걸로 이렇게 조금 더 10년 뒤에 월등하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그러면 같은 마포권 내에서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월드컵 단지 앞에 있는 성산 단지 같은 경우는 10년 뒤면은 그때는 재건축이 막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또는 아니면 뭐 가재울이라든가 수색 쪽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처분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아.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시점부터는 이걸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주택이 지금 2주택이시니까 첫 번째 네. 주택 처분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겠지만은 예. 두 번째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뭘 먼저 근데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이 작은 거를 먼저 처분하세요, 그냥. 아. 그렇게 하고 양도소득이 큰 거를 비과세를 받고 처분하시고 그래서 그 자금을 합해서 지역 내에서 훨씬 더 가치 상승을 높게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시자고요. 예, 예, 예. 그래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이 오른 가격을 좀 중심으로 지금쯤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더 상승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게 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마포 쪽으로 성산 단지 쪽 알아보시고 또 언제든지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서초구 우면동인데요. 네, 우면동의 동양고속 아파트인데, 네. 이게 한 7년 정도 보유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정체인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요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기다렸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의 동양고속 아파트 맞으세요? 네네. 네. 네. 7년 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좀 집값이 좀 정체가 되어 있어서 속상하신 마음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지금 진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최근에 좀 우면동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좀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그래서 네. 매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 지금 뭐 좀 시점이 좀 어떤 거 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자, 매도 시점이요. 네네. 자, 우면동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자, 강남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죠? 네, 네. 1차적으로 강남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서초나 우면지구의 택지, 이 아래쪽에 있는 보금자리 지구가 2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면동이 마지막에 올라갔을 거예요. 네. 와서 마지막에 움직였다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쪽에 형성되고 1차 지역에 형성되고 2차 지역에 형성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 주거지로 막 선택을 하고 대체 투자처로 선택을 하니까 그때 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처분을 잡으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처럼 시장의 가격이 올라와 줬을 때, 시장이 움직여 줬을 때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2번이 올라갔던 게 정체되고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정체되면 얘는 정체가 더 길어지고 깊어져요. 네. 그러면 지금 올라갔을 때 쫓아가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걸 처분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면 우면직으로 움직이시든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처분하면 그래도 한 8, 9억 정도 되시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조금
물론 뭐 강남권에서 강남 중심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송파권으로 조금 넘어오겠지만 송파의 8호선 라인이나 5호선 라인 있잖아요. 예, 예. 이쪽에 보면은 그 계룡역 주변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있고요. 오금역 주변 쪽에도 그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조금 몰려 있어요. 네. 이것들이 가격이 강남 중심권에 비하면 아직 조금 많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예. 이런 단지들로 갈아타시면 향후 거주하면서 이것들이 재건축 때문에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얻어지는 가치 상승분을 충분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갈아타는 시점으로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